(11월) 미소비자 물가가 3.1%로 더 진정돼 기준금리 동결 후 내년 중반부터 인하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6월부터 내리기 시작해 한 해 0.8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는 버는 것보다 생활비가 2배 더 들어 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군 사이버 부대 해커들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 중심 기반 시설 20여 곳에 침투해 사이버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남부 국경에 인공지능 첨단 감시 타워를 설치해 불법 이민자들과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11월 CPI 소비자 물가가 3.1%로 더 진정돼 연준 목표인 2% 물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가 진정으로 연준은 올해 마지막인 13일 회의를 비롯해 수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내년 중반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연속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잡기에서 효과를 보면서 CPI 소비자 물가를 연속으로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집계하는 CPI 소비자 물가는 11월에 지난해에 비해 3.1%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에 3.2%에서 0.1포인트 더 진정시킨 겁니다. 11월에는 식료품 물가가 2.9% 오른 반면에 에너지 가격은 5.4%나 급락해 전체 CPI를 소폭 내려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10월 3.7%에서 11월에는 4.0%로 0.3포인트나 다시 올랐습니다.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렌트비를 포함한 주거비가 11월에도 전년보다 6.5%나 오른 수준을 유지해 근원 소비자 물가를 다시 오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의 핵심 품목들을 보면 주거비 가운데 렌트비는 지난해보다 6.9%나 오른 수준이고 교통비용도 10%나 인상돼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19.2%나 급등해 있는 반면 항공료는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11번에 걸쳐 5.25 내지 5.50%까지 끌어올린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요와 생산을 다소 억제시킨 데다가 국제 공급난도 풀려 미국의 물가 잡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를 11월에 3.1%로 더 진정시키고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0월에 3.0%까지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 위험에서 벗어나 연착륙하고 있는 게 보다 확실해짐에 따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동안 동결한 후에 내년 중반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 정례회의를 13일에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5.25 내지 5.50%에서 연속 동결할 가능성이 98% 이상인 것으로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년 1분기까지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계속 동결한 후에 내년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에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경제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이르면 내년 5월 1일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내년 안에 0.25포인트씩 5번 모두 1.25포인트나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CNBC의 설문조사에서 경제분석가들은 절반이 내년 6월 12일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내년 안에 분기당 한 번씩 3번 정도 모두 0.8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 6월부터 내리기 시작해 한 해 3번 이상 모두 0.8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연준 목표인 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 경제 분석가들의 35%는 내년 중에 37%는 2025년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경기 대신 연착륙하면서 물가도 눈에 띄게 진정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CNBC가 경제학자, 분석가 등 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으며 금리를 동결하다가 2024년 중반부터는 다시 인하하게 될 것으로 다수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은 47%로 10월 조사 때보다 5%포인트나 올라갔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반면 향후 1년 안에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은 41%로 10월 조사 때보다 8%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뚜렷해지면서 물가도 계속 진정되고 있으며 그에 맞춰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확신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연준이 내년 6월 12일 회의부터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2024년 한 해 기준금리는 쿼터당 0.25%포인트씩 2분기와 3분기, 4분기 등 최소한 3번 모두 합해 0.85%포인트 내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평균 5.25%에서 내년 말에는 4.53%로 내려가고 2025년 말에는 3.75%로 추가 인하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추산했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의 추이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최종 결정하는데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의 2% 물가 목표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 3분의 1씩으로 3분돼 있는 것으로 CNBC는 전했습니다. 35% 정도는 연준의 2% 물가 목표에 내년 안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약간 많은 37%는 202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8%는 2025년을 넘겨야 2% 물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물가 진정은 역으로 고용과 소득 증가의 둔화, 이에 따른 소비자와 기업들의 지출이 냉각되는 결과를 가져와 미국 경제 전반이 2024년에 잘해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머물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달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 아래로 둔화되면서 내년 실업률은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에 그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3%를 기록해야 건전한 성장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는 버는 것보다 생활비가 2배나 더 들어 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는 평생 170만 달러를 벌고 있으나 결혼과 자녀 양육, 의료비와 은퇴 저축까지 2배인 340만 달러를 써야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버는 돈보다 2배나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어 항상 생활고, 돈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는 평생 동안 170만 달러를 버는 것으로 조지타운대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결혼과 자녀 양육, 내 집 마련과 자동차 운행, 의료비, 은퇴 저축 등으로 340만 달러는 써야 하는 것으로 인베스토피디아는 추산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의 보통 가정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선 1년의 4인 가정 기준으로 13만 달러나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가구의 중위 연소득은 그의 절반인 7만 4,450달러이기 때문에 평생으로 계산하나 매년으로 계산하나 보통 가정의 생활고, 돈 걱정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통 자녀 2명을 양육하고 대학 1학년까지 대주는 양육과 보육, 일부 학비, 의료비, 내 집 마련 비용 등은 해마다 오르고 있어 중산층 이하 보통 가정에서 생활고가 심해지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가 분류한 보통 가정에서의 평생 지출 340만 달러를 분야별로 보면 25세에서 65세까지 4인 가족들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로 93만 4,752달러를 써야 해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집 마련과 거래 때 얻는 주택 모기지를 장기 상환하는데 평생 79만 7천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은퇴 저축을 쌓는데 71만 6천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을 18세까지 양육하는데 57만 7천 달러를 들이고 있습니다. 자녀 2명의 대학 학비를 첫 해에 내주는데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추가로 쓰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10대 구입해 운행하는데
27만 1,300달러를 써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위해서도 평생 6만 8천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예물 등을 위해선 3만 5,800달러를 들이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출생 시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5,700달러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장례 비용으로는 7,850달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중국군 사이버 부대 해커들이 미중 충돌에 대비한 듯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있는 중심 기반 시설에 컴퓨터 시스템 20여 곳에 침투해 사이버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대만 문제 등으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되면 중국의 해커들은 괌이나 하와이 등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소속 군 전력을 대혼돈에 빠지게 하는 사이버 공격을 준비해온 것으로 미국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 등으로 정면 충돌할 경우에 대비한 듯 중국이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의 중심 기반 시설과 태평양 지역 미군들을 대혼란에 빠뜨리려는 사이버전을 폈다가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사이버 부대로 알려진 유니트 61398을 주축으로 하는 해커들은 지난 한 해 20여 곳의 미국 핵심 기반 시설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사이버 공격 태세를 갖췄다가 포착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커들은 지난해 볼트 타이푼 캠페인이라는 작전명으로 하와이 상수도, 서부의 주요 항만, 석유와 천연가스 송유관, 텍사스 전력망 등 핵심 기반 시설 24곳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했다가 미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중국 해커들은 미국의 기반 시설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말웨어를 심어놓고 언제라도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려 한 것으로 미 당국은 해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 해커들의 이러한 시도가 대만 문제 등으로 미중 양국이 충돌하게 될 경우 중국이 핵심 기반 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 중단 또는 파괴시켜 미국과 미군들의 전투 능력을 초반에 공황과 대혼돈에 빠뜨리려는 목적을 띈 것으로 분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더욱이 중국 해커들이 유사시에 미국의 태평양 지역 핵심 기반 시설들을 대거 사이버 공격으로 혼란 또는 불능 상태에 빠뜨리면은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군 사령부, 괌에 있는 미 공군기지 등의 군함과 폭격기, 군용기 등의 전투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미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해커들이 사회 기반 시설 20여 곳에 침투해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던 것은 보다 광범위한 미국의 중심 기반 시설, 통신 시설, 군 시설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준비 작전으로 보고 추적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의 사이버 전략에서 대만 문제 등으로 양국이 정면 충돌하면 가장 먼저 출동할 태평양적 미군들의 군함과 군용기 등에 대해서 통신망 등을 교란시켜 초반부터 대혼돈과 공격에 빠뜨리려는 군사작전의 하나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해커들의 주 목표가 7년 내지 10년 전에는 정치와 경제 스파이 행위에 집중됐었으나 이제는 군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정부가 남부 국경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첨단 감시타워를 대거 설치하고 불법 이민자들과 마약 밀반입을 강력히 차단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남부 국경에 300여 개의 첨단 감시타워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리기로 해서 기록적인 불법 이민자들의 미입국과 마약 밀반입을 획기적으로 막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밀입국과 마약 밀반입을 획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탑재한 첨단 감시타워를 대거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수백 마일의 국경지대에 하이테크 감시타워를 300개 이상 설치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첨단 감시타워는 360도 돌아가는 펜 레이더와 수마일을 스캔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까지 집어넣어 국경지대에서 사람들과 동물들의 움직임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첨단 감시타워에서 포착된 불법 이민자들의 밀입국이나 마약 밀반입 시도 장면은 실시간 인근 국경 순찰대로 통보되고 국경 순찰대원들이 이상 움직임이 포착된 지역으로 출동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해결책으로 선택한 인공지능 이용 첨단 감시타워는
태양열판을 3개 세워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감시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타워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로 고정할 필요도 없어 수시간 만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신 태양열 전력 공급선으로 연결돼 있고 어느 정도 무게도 나가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이동시키거나 제거하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경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CBP 미 국경세관 보호국은 지난 9월 초 세계 회사들에게 각 2,500만 달러 안팎씩 7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첨단 감시타워 277개를 5곳의 국경관할 지역에 설치토록 했습니다. 동시에 191개 기존 타워에는 첨단 장비를 추가해 업그레이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첨단 감시타워를 본격 활용하게 되면 국경 순찰대가 효율적인 단속을 펼 수 있어 불법 이민자들의 밀입국과 마약 밀반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밀입국하다가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과 난민 망명 희망자들은 2023 회계년도 한 해에 200만 명을 넘겨 기존보다 2배 이상 급증하며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